RSI 지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본인의 업그레이드된 RSI를 설명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영국 출신의 트레이더 제임스입니다. 그는 RSI로 큰 돈을 벌었고 업그레이드된 RSI를 개발한 뒤에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RSI를 활용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설명 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SI가 마법 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RSI 하나로 진입을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I 매매는 가격의 흐름을 파악한 이후 RSI를 활용해 타점을 잡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를 깔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은 모든 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은 RSI와 프라이스 액션을 결합한 매매 전략을 알아볼 건데 이 프라이스 액션 또한 다양한 투자 자산을 매매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RSI의 핵심 개념들과 작동 방법, 그리고 다이버전스 등 다양한 전략들과 결합한 매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는 매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5분봉으로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RSI는 상대 강도 지수를 의미하며 시장이 과매도 되었을 때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RSI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에 들어가서 상단 지표를 클릭 후 RSI를 검색해 상대 강도 지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차트 밑에 RSI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눌러 RSI의 이동평균은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선은 RSI 70을 나타내는 선이고 아래에 있는 선은 30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70선 위에 가격이 있을 때는 과매수 영역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오버슈팅 구간에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30 아래에 있을 때는 과매도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RSI가 30 밑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RSI가 70 위에 있을 때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RSI의 전통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SI가 30 밑에 있을 때는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 이때 롱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RSI가 70 위에 있을 때는 고평가 영역에 있으므로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 계좌가 조금씩 녹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구간은 RSI가 30 이하에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은 과매도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것을 예상해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지만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강하다면 RSI가 오랫동안 과매도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I가 단순히 과매도 영역에 있다고 해서 매수에 들어갔다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RSI도 오랫동안 과매도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SI 한 가지만으로 매매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부터는 승률을 올리기 위해 RSI와 다이버전스를 함께 사용한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이 RSI 지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추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이버전스란 상승 추세에서 가격의 고점은 점점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이후 가격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추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점점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이후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RSI의 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RSI의 고점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만을 기초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지만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MACD와 같은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 댓글로 많이 질문을 주신 내용이 RSI와 MACD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지입니다. 사실 RSI와 MACD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매매에서는 MACD보다는 RSI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RSI가 MACD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다이버전스를 포착해 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동일한 차트에서 왼쪽은 MACD이고 오른쪽은 RSI를 추가했습니다. RSI는 선명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MACD는 아직도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지 않았죠. 이는 MACD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이버전스가 부정확하게 잡힐 때가 자주 있다는 점입니다. RSI와 MACD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이버전스 매매에서는 RSI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이 된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이버전스가 아닌 다른 전략에서는 MACD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다이버전스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다이버전스가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우선 다이버전스는 크게 와이드 다이버전스와 타이트 다이버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은 다시 과매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이버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와이드 다이버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와이드 다이버전스는 넓고 큰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 다이버전스로 눈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다이버전스 형태를 말합니다.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일어난 영역을 보면 매우 넓고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꽤 오랫동안 다이버전스가 진행된 와이드 다이버전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이드 다이버전스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와이드 다이버전스란 매우 높은 확률의 반전을 나타내며 오랫동안 다이버전스가 진행되었고 이 다이버전스가 진행이 되면 기존 추세는 새로운 추세에 완전히 장악되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이드 다이버전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과매수 영역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영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와이드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이버전스가 과매도 영역 인근에서 발생했지만 30과 70선을 터치는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버전스의 유형은 타이트 다이버전스입니다. 타이트 다이버전스는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기간이 와이드 다이버전스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을 말합니다. 하락 추세가 나왔고 아주 짧은 다이버전스가 발생 후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습니다. 타이트 다이버전스의 특징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타이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가격을 보면 먼저 하락 후 되돌림 구간이 나오면서 짧은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저점이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RSI는 저점을 높였습니다. 이 형태를 타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트 다이버전스는 눈에 잘 안 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시다가 지금 이 구간이 다이버전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트 상단 캔들 모양을 클릭해서 라인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캔들이 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더 낮아지고 RSI의 저점은 더 높아졌습니다. 추세선을 그어주고 다시 캔들로 변형해 보면 타이트 다이버전스를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타이트 다이버전스를 보겠습니다. 눈으로 언뜻 보면 명확한 다이버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가격을 자세히 보면 상승 후 눌림목을 준 뒤 다시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RSI 고점은 낮아졌습니다. 명확하게 보기 위해 캔들을 라인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RSI의 고점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확인 후 다시 캔들로 변형한 뒤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트 다이버전스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다이버전스가 과매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이버전스였고
나머지는 이 영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이버전스의 모든 유형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버전스 4가지 유형을 구분해 드렸는데 이 4가지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추세 반전의 가능성은 다 다릅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추세가 반전되는 유형은 바로 와이드 다이버전스 중에서 과매수 과매도 영역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였습니다. 그 다음이 와이드 다이버전스 중에서 과매수 과매도 영역 근처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였습니다. 세 번째로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타이트 다이버전스 중에서 과매수 과매도 영역 안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였습니다. 마지막은 타이트 다이버전스 중에서 과매수 과매도 근처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였습니다. 따라서 확률이 높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에 활용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다이버전스와 합류 지점을 결합한 매매를 알아보겠습니다. 합류 지점을 함께 보면 다이버전스 하나로만 매매했을 때보다 승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모두 높이고 있습니다. 상승 후 되돌림, 상승 후 되돌림, 그리고 다시 상승, 그리고 마침내 와이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락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하락이 되돌림이었고 이후 반대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지표 하나만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것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추가 확인 방법이 바로 가격의 움직임을 보는 프라이스 액션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점을 이어준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과매수 영역에서 발생한 하락 다이버전스를 통해 바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보다 추세선을 하락 이탈하는 것까지 동시에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하락 반전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롱 포지션을 잡아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모두 낮아지고 있죠. 명확한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매도 영역에서 발생한 와이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롱 포지션에 진입하지 말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이후 상승을 했지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롱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락 다이버전스 선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타이트 다이버전스를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타이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선형 차트로 전환해서 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제 다시 캔들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이어주는 하락 추세선을 이어주겠습니다. 돌파하는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다이버전스와 지지저항을 활용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이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점들을 연결해보면 저항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이후 다시 반등을 했고 와이드 다이버전스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어준 추세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이전 저항선과 하락 다이버전스가 동시에 만나는 영역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 이후 반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점이 지지 영역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다시 하락 추세를 그렸고 와이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캔들의 저점이 기존 지지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률을 더 높여주기 위해 하락 추세선을 이어주고 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에서 롱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RSI 실전 매매에 적용 시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보면 급격한 상승을 한 다음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RSI는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강한 하락을 하다가 원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더라도 RSI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RSI가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RSI가 최근 14개의 캔들의 흐름을 기준으로 얼마나 강하게 움직였는지를 계산해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상승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횡보세만 보여도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에 RSI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하락 추세로의 전환으로 착각해 숏 포지션에 들어갔을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임스는 RSI의 단점을 보완한 제임스 RSI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트에 RSI 외에 제임스 RSI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RSI 선이 RSI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곧바로 가격이 하락해 손절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RSI를 보면 노란색 이동평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손절이 나올 일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횡보 구간의 RSI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빈번하게 나오면서 계속 손절이 나오는 노이즈 구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RSI는 골든 크로스 단 한 번만 나오고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 후 제임스 RSI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익절 신호가 나왔지만 RSI는 이때 진입을 했다면 너무 빠른 익절 신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절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RSI는 고질적인 단점처럼 하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RSI는 가격을 제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제임스 RSI 지표만을 추가해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임스 RSI 지표를 여러분들도 신청하셔서 직접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3번과 제임스 RSI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임스 RSI 지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RSI를 받으신 분들은 전부 복사하신 다음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복사 붙여넣기 후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차트에 제임스 RSI가 추가가 되어 평생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임스 RSI 선이 노란색 이평선 밑에 있다가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가격은 상승했고 제임스 RSI가 녹색 영역인 과매수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 주겠습니다. 이제 제임스 RSI 선이 데드 크로스 하는 시점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제임스 RSI 선이 노란색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고 노란색 이평선도 우상향에서 우하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되었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절점은 직전 고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제임스 RSI가 골든 크로스대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했고 노란색 제임스 RSI 이평선이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RSI 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과매도 영역까지 진입을 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RSI 선이 상향 돌파를 했고 제임스 이평선도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돌파하는 캔들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저점은 점점 하락하는데 제임스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어난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가격은 상승했고 노란색 제임스 이평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제임스 RSI 선을 계속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임스 RSI 선이 하락 이탈하는 캔들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RSI와 제임스 RSI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